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철입니다. 50세의 나이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23년이란 긴 세월을 일해왔습니다. 1975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서일대학에 입학했고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안 되는 건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제 IT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PHP, 자바, 오라클, 리액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가며 쇼핑몰 개발부터 은행 시스템 구축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뱅크, 우체국, 대한민국 주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제 손으로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리랑카에서의 1년입니다. 낯선 땅에서 로또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지 언어인 싱할리어, 타밀어까지 시스템에 적용시켰죠. 가족과 떨어져 지낸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2달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제 퇴직 통보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그 한마디에 23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른 곳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나이가 50대여서 단지 나이가 50대여서이라는 이유로 제 23년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연봉을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다시 7천만 원으로. 그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력서 넣었어. 기다리는 중이야. 기다리기만 하면 뭐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처음엔 위로해주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 하면 눈치를 주고 저녁에 맥주 한 캔 마시려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의 생활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3년을 일했는데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모아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의 시선입니다. 고3 딸과 중3 아들. 예전엔 아빠 최고 라며 달려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눈을 피합니다. 아빠, 나 학원비 이번 달은 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말랐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딸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 요즘 집에 계셔. 쉬고 계신데. 실직이라는 단어 대신 쉬고 있다고 둘러대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도 창피한 거겠죠.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자기 아빠만 집에 있으니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와 약속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보, 우리 나이 들어도 부부 사이 잊지 말자. 50세가 넘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신혼 때 웃으며 나눴던 그 약속.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는 다짐이었죠. 그땐 50세가 그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제는 손 한 번 잡기도 어렵습니다. 아내 옆에 다가가면 몸을 돌려 눕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피곤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늘 같은 대답입니다. 실직 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스트레스가 크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나.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할 기분이 나. 그 말에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제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 남편의 자격도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는 방법이고 힘든 시기를 함께 버티는 끈이기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끈마저 끊어진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옆에 누운 아내를 봅니다. 한때는 서로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침대 끝과 끝에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다시 취직하면 그때는 달라질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번 멀어진 사이가 쉽게 회복될지 걱정입니다. 실직이 가져온 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기가 무섭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과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한때는 성격 하나는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잔소리만 돌아오니까요. 요즘은 새벽 4시에 잠이 깹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는 희망과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절망 사이에서 뒤척입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면접 연락이 왔을까? 서류 합격 메일이 왔을까? 하지만 오는 건 카드 결제 문자와 공과금 납부 안내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점심 먹기가 눈치 보여서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같은 처지의 중년 남자들이 보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주치면 서로의 처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일까 봐서요. 헤드헌터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경력은 정말 좋으신데요. 이 나이대는 보통 임원급을 찾거든요. 실무자로는 좀 그러네요. 프리랜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시장도 젊은 개발자들이 넘쳐납니다. 단가도 예전 같지 않고요. 리액트 하실 줄 아세요? 넥스트.js는요? 요즘은 이게 대세라서 안다고 대답했지만 20, 30대 개발자들만큼 빠르게 따라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고 저는 이미 한 발짝 뒤처진 기분입니다. 어제는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혹시 지금 구직 중이신가요? 아니야, 잠깐 쉬고 있어. 후배에게도 실직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체면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다음 달 관리비도 못 낼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연락 올 거야. 언제까지? 애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지쳐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도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고 미용실 가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싼 걸로 바꿨고 옷도 안 삽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더 미안합니다.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직장이고 누군가의 생계입니다. 저도 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자문합니다. 23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은 다 익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갑니다. 요즘 뭐하냐? 는 질문이 무서워서요. 이직 준비 중이라고 둘러대봤자 다들 압니다. 이 나이에 이직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머니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85세 노모께 무슨 걱정을 끼쳐드릴까 싶어서요. 주말에 전화 오시면 잘 지내요, 어머니라고만 합니다. 요즘은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치킨집 알바, 편의점 야간하지만 이것마저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 라는 말을 듣습니다. 23년 경력의 IT 전문가가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하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 50대의 현실일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내도 있고 제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연봉란에 협의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실합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그래도 23년 일했으면 돈 좀 모아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장이 두 아이 키우며 살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세자금에, 교육비에, 생활비에. 지금 제 통장 잔고는 부끄럽지만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다음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더 편할까?
하는.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직 고3, 중3. 아빠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복을 입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 면접 가하고 나옵니다. 사실은 도서관에 가거나 하루 종일 걷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IMF 때도, 힘든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장,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아이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빠. 이게 지금의 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제 오랜 신념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저 같은 처지의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힘냅시다. 50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 IT 경력자가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젊은 사람만큼 빠르지는 못해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야근도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이들이 다시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다시 한 가정의 당당한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합니다.